우리가 과연 시간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7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아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연구가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입니다. 이 강연 제목은 제가 먼저 한번 독일말로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 vor 12이라는 제목입니다. 5 vor 12. 발음이 좀 어렵죠? 한국말로 하자면 12시 5분 전이라는 뜻입니다. 12시 5분 전. 독일 사람들은 이 관용어를 많이 쓰는데 보통 정말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기대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매우 급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일단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구 온난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함께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셔야 되고요. 전문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고했던 내용들인데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아예 지구 온난화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사에서 봤던 내용들 그리고 저랑 같이 방송하는 타일러 라시의 이제 최근에 책을 내는데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인데 거기서 읽었던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주제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세계 평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얘기할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래서 초반에 학생들한테 일단 질문을 여러 가지 던져봤어요. 여러분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남학생은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제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학생은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되게 멋있는 말이었죠. 근데 그런 얘기 오가는 중에 어떤 다른 여학생이 딱 손 들었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닐 씨 저는 세계 평화는 결국 물론 인간 대 인간, 인간 간의 어떤 평화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지구 간의 평화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인간은 결국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 이거는 결국 정말 진정한 세계 평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평화는 인간 간의 인간 어떤 전쟁 없는 시절 얘기할 수도 있고 전쟁 생각을 조차 할 수 없을 때 세계 평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 간의 평화 그리고 지구와 인간 간의 어떤 평화로운 그런 관계 있어야 진정한 세계 평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발표되고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보시면 복싱링 보이죠? 복싱링이 보이고요. 두 명의 상대가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죠. 왼쪽 그 복싱 선수 보시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처럼 생겼죠. 그쵸? 그리고 싸우고 있는 상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싸우고 있는데 보면 동급이죠. 거의 동급인데 그래서 어쩌면 좀 감당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는데 하지만 바깥으로 보시면 엄청 큰 상대가 보이죠. 체격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어쩌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지구 온난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우리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선에서 코로나19랑 같이 싸우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 가능하지만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하고 기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전염병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 보면 일단 우리가 보통 흑사병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흑사병 말했을 때는 보통 이제 뭐 인도 그다음에 뭐 중동 걸쳐서 유럽까지 왔던 그 흑사병 말하는 건데 주로 중세 시대 얘기하거든요. 14세기. 근데 그 전에 이미 9세기에 흑사병이라는 명칭이 붙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세기 흑사병, 그 다음에 10세기의 흑사병. 그 흑사병의 파격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땐.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콜레라가 생겼죠. 19세기의 유럽에서도 크게 이제 터졌고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1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1917년에 거의 이제 퍼진 거죠. 스페니쉬 플루. 이 스페니쉬 플루가 스페인에서 생겨서 스페니쉬 플루가 아니라 그 당시는 스페인에서 거의 언론 검열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스페인에서 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페니쉬 플루라는 명칭이 이제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 9세기, 14세기, 그 다음에 콜레라 19세기, 그리고 스페니쉬 플루 20세기 이렇게 몇백 년 사이로 계속 전염병이 생겼지만 최근 20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신종플루, 돼지열병, 메르스, 사르스, 코로나19 20년 안에 큰 전염병 5개나 생겼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아마 더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습해지면서 결국은 바이러스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이제 생기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보고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어쩌면 새로운 모기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 모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위험한 병들 생길 수도 있고 원래 동남아 쪽에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모기인데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 지금 계속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위험성들이 있을까요? 물론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최근에 몇백 년 한 1도 정도 됐다는데 6도까지 올라가면 인간도 멸종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특히 전염병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가 3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빙하가 녹고 있죠. 빙하하고 그 영구 동통증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녹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노출될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루에 거의 1억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다는데 우리 몸에 그래도 강한 그 면역력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빙하 안에 있었던 녹인 그런 박테리아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동식물 사체들이 있을 수 있죠. 3,000년 전에 죽었던 동물들이 그대로 얼려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동물의 부패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바이러스들이 다 인간에게 위험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아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연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서핑을 되게 즐겨서 동해 쪽으로 가서 서핑 많이 하는데 타일러가 자기 책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은 요즘 하와이 가면 하와이에서 서핑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피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바다도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바다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다에 들어가서 서핑했을 때 혹시라도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결국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빨리 예방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6도 정도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는 인간하고 거의 모든 생물들이 멸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도 이제 뜨거워졌는데 원래 지금 목표가 1.5도로 제한시키자는 그런 목표가 거의 지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도만 됐어도 정말 너무나 큰 악영향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잠수할 수도 있고 가뭄 생길 수도 있고 산불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인간의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시키려면은 우리가 과연 시간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7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7년 6개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모여서 빨리빨리 예방하고 빨리빨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성을 조금이나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물론 지구온난화도 큰 문제이지만 결국 경제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그런 대처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런 피해들이 가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어떤 도시가 결국 아예 장소를 이동해야 됐을 때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가 아마 수치로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 텐데 지금은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더 지구와 함께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야지 결국 우리 경제에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지속적인 훨씬 더 좋은 평화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단일이었습니다.